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앤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KB금융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KB금융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저번 주에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 기업밸류업 2차 세미나를 라이브로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 있다가 내용들이 사실 실망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B금융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적으로 KB금융은 금융지주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좀 두고 있죠. 뭐 국민은행, 증권사, 자산운용, 손해보험, 라이프생명 뭐 등등등 하고 있는 금융사이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들과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액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광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것도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 세부 내용 좀 살펴보자면 이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이 기업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에 5월 2일 2차 세미나를 열면서 6월 중으로 좀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었죠.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기업밸류업 정책에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 기업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 2차 세미나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사실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거래소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함께 보자면 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사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쭉 한번 보자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 뭐 전체적인 틀, 그리고 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밸류 그 정책 초기에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뭐 딱히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이 자료 같은 경우 해설서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것도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 뭐 향후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기업밸류업 정책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같고요. 세 번째 자료 같은 경우는 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상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이 계획과 뭐 딱히 달라진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뭐 주요 내용 같은 것들인데, 이 부분도 대부분 바로 그 자료들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결국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기업밸류 프로그램을 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살짝 먼 거리에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렉시정지 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 환원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반렵 정책에 좀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는 시장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이 법인세 세액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 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거든요. 근데 이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세법을 부자 감세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좀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제 지원 같은 경우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세제 지원 같은 경우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9월의 행방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일단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사실상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발표되었던 2차 세미나처럼 이 김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 밸류 정책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의 차트를 보시면 아무래도 금융사이다 보니까 이 금융 테마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냈었었는데 2월 26일에 1차 세미나 발표한 내용들이 좀 실망감이 좀 높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진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세미나 영향도 좀 어느 정도 탄 것 같은데요. 지금 윗꼬리가 달린 부분을 보이시는데 이 윗꼬리 부분 사실상 뭐 실망이 컸다,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 좀 부근이 되실 것 같은데요. 10일 이평선 저번 주나 그리고 과거에도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우수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여기 이 구간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뭐 기업 밸류업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 이 부분이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당히 긴 시간을 좀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합의가 됐더라도 법 개정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다시금 저평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B금융 지주 같은 경우, KB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거의 신고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그래서 이 상승 시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 감사합니다.